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문서 3.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한글 2020 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문서 목록 문서 3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 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블로그 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문서 3 있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림 넣는 과정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목 3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소제목, 여기는 표제목, 여기는 발신명이라고 해서 발신기관명을 기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3개의 제목들, 즉 타이틀을 편집하는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기호, 즉 특수문자라고 하죠. 이 특수기호 넣는 과정, 여기에서 넣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소제목이죠. 자, 이 소제목 앞쪽에다 놓고 특수기호, 즉 특수문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입력 탭에서 해주시면 돼요. 입력 탭 눌러보시면 문자표가 있습니다. 자, 문자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자표 창이 열려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HNC 문자표를 선택하시고 전각 기호 일반에서 기호를 찾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넣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사이가 한 칸 띄워졌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전체를 블록 설정해서 글꼴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서식도구 모음에서 글꼴 도둠 18포인트, 여기는 전체 글꼴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글꼴란 클릭하시고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도둠 이렇게 입력합니다. 도둠을 입력했는데 안 보이면 모든 글꼴을 눌러보시면 도둠의 선택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대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 클릭하시고 18포인트 입력해서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 하향하고 음영색 빨강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기 글씨 부분만 별도로 블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 부분만 다시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시고요. 글자 모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서식 탭에 있습니다. 서식 탭 눌러보시면 글자 모양이 여기 있죠. 자, 글자 모양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그냥 하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글꼴색이 되겠습니다. 즉 글자 색이 하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영색, 뒷부분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음영색이니까 음영색 빨강으로 해주시면 미리 보기 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시면 소제목에 대한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표제목의 앞에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된다고 했죠. 자, 띄어쓰기 된 것까지 블록 설정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자, 우자 앞에다 놓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특수문자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글꼴 도둠 18포인트 똑같이 전체에다가 적용해야 되겠죠. 전체 블록 설정하시고 글꼴란에다가 도둠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크기 18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글꼴 적용이 되었고요. 여기는
밑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수 기호는 빼고 여기 부분만 텍스트 부분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밑줄은 서식 도구 모음에 나와 있습니다. 속성에 밑줄이 나와 있는데요. 한 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두 줄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옆에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면 뭐 두 줄짜리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밑줄을 넣을 수 있는데 맨 첫 번째 것이 한 줄이니까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밑줄이 한 줄짜리는 바로 여기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강조점인데요. 부분적으로 우리,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먼저 우리를 블럭 설정하시고 이거는 어디에 가 있냐면은 글자 모양에서 하시면 돼요. 서식 탭에 글자 모양 눌러서 기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 탭에 있습니다. 확장 탭 눌러보시면 기타에 강조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인데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까만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강조점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문제하고 같은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탄소 중립도 같은 방법으로 블록 설정, 서식, 글자 모양, 확장에 기타, 강조점, 하얀 동그라미,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 선택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표 제목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발신명의, 즉 발신기관명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궁서 24포인트 진하계가 글꼴로 되어 있는데 장평이 있으니까 아예 따로따로 하느님 글자 모양에서 다 한꺼번에 해주시면 돼요. 서식도구 메모에서 바꾼 다음에 또 글자 모양 들어가서 장평하고 그러느니 이때는 그냥 바로 서식 탭에서 글자 모양으로 바로 들어가서 기본 탭에서 해주시면 되죠. 기본 탭에서 크기가 24포인트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24, 그 다음에 글꼴은 더블 클릭해서 궁서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장평이 105죠. 더블 클릭해서 105, 그 다음에 속성에서 진하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선택해 주시면 글자 모양 속성 창에서 한꺼번에 다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정렬은 글자 모양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니까 오른쪽 정렬입니다. 서식도구 모음의 정렬 여러분들 거 쭉 옆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정렬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왼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메뉴가 꺾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정렬 선택해 주시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3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자, 우리는 계속 바탕 화면에 작업해 오고 있잖아요. 바탕 화면 클릭하시고 문서 3을 4로 바꿔주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문서 4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